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왔네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면 괜히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 왔는데요. 사실 이곳은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알려져서 유튜브로는 찍기에는 사실 좀 망설여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곳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봄을 만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보통은 주말에 토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이용해서 유튜브를 찍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특별한 사람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할 건데요. 오늘 천사는 안 나옵니다.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인데요. 참 시끄러웠던 곳이죠, 한동안. 이렇게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곳인데 좀 오랫동안 좀 복잡하고 근접하기 힘든 장소였죠, 보통 사람들은. 오늘은 여기서부터 북촌 여행, 사실은 산책이죠. 북촌의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35년 좀 넘은 친구 같은 형입니다. 소위 말하는 동네 형, 교회 형이기도 하고요. 제 핸드폰에는 일명 호랑이 오줌으로 저장돼 있어요. 왜냐고요? 이름이 범수예요. 범수, 호랑이 오줌.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알고 지낸 사람 중에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 뭐 대충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낯설지 않은, 하지만 조금 낯설어진 이 북촌길을 계획 없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짧게는 수년 전에 한번 와본 적은 있는데 삼청동 길만 잠깐 왔다가 산책하고 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구석구석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이 북촌에서 사셨어요. 가끔 이 북촌 얘기를 하곤 하셔서 겸사겸사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보니 정독도서관이 있네요. 정독도서관, 수학, 정석, 성문, 영문법. 누구 화장실에 가면 없어졌죠. 항상 누군가 훔쳐가서 환책방에다 팔고. 그때는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나도 정말 잊어버렸을까요? 수학, 정석을요. 아무튼 이 정독도서관은요,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 경기고등학교 자리였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건물 외관이 좀 복고풍인데 지금은 교육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이 1930년대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 바깥에는 이제 벚꽃이 굉장히 큰데 벚꽃 명소로도 변신해서 교정의 낭만을 전하기도 한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레고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전시관인데요. 그냥 아이들하고 와서 보면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의 모습도 이렇게 레고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빵 터진 건 이게 빤스만 입고 신체 검사 받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옛날 생각이 나죠. 목욕 안 하고 갔다가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났던 기억도 있어요. 졸업식 모습이나 또 입학식 모습들을 뭐 몇 년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어린 시절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 일도 하고 뭐 교육도 받는 거 보니까 이곳은 예전에는 누군가의 젊은 시절이 머물렀던 공간이겠죠. 이 공간은 바뀌어도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누군가 다른 기억이 또 만들어지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택이었을 그런 공간들이 멋진 카페로 변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그 미국의 브랜드죠. 미국 프로야구 NBL 브랜드가 또 이렇게 한옥 지붕에 있으니까 좀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날이 분명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붐볐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단체로 혹은 커플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몇 년 전에 그 로마에 갔다 왔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처없이 걷다 보니 국립민속박물관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건물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이 같이 간 보험수영은 너무 한국적이지 않지 않냐? 중국적이지 않나? 라고 계속 투덜대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건물은요, 전통 궁궐의 형태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를 그대로 보존한 게 아니라 과거를 재현한 그런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쪽으로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고요. 오랜만에 물레방안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여기서 뭐 떡을 찌고 뭐 또 연애도 했다고 하죠. 네. 아무튼 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이 메인 건물은요, 사실은 건축물 5곳의 양식을 재해석해서 하나로 합친 독특한 형태라고 해요. 뭐 상부는 법주사 팔상전, 중앙 건물은 화엄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데는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법주사 쌍사자 석등 뭐 이런 건물들을 뭐 합쳤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본 거는 불국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72년 당시에 한국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호불호는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아무튼 절충식 양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박물관 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바라보니 참 멋지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 것을 지키면서도 발전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북촌에 오랜만에 와보니 새삼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달라졌지만 또 그대로인 거. 그래서 어딘가 어색하지만 또 뭐 익숙한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북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엄마가 뭐 이곳 어디선가 살았다고 하니까요, 또 반갑기도 하고. 그 AI로 써달라 그래.
저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아이템을 먼저 넣고 이동을 하다 보니 삼청동 거리를 이렇게 버스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예전에는 정말 자주 왔던 곳이에요. 일 때문에 미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많이 오곤 했는데 느낌은 옛날 그대로인데 그래도 뭔가가 많이 변했어요.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세요. 여기에 그 독립투사들이 이쪽을 근거지로 해서 많이 활동들을 할 때 하죠. 보면 20대들의 모습들인데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곳의 그 소설에서 50 먹은 죽늙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범수형이 얘기를 했는데 20대의 독립투사를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이 삼청동이 그런 이유가 여기에 권력자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범수 씨는 아직은 팔팔해 보이죠? 아 여기구나. 아주 저는 이 뮤지엄 한미 삼청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이 뮤지엄 한미 삼청은요, 지금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전시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 전시를 보러 온 것은 아니고요.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라는 작품을 그 작품만 사실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뭐 전시는 나중에 따로 볼 생각이고요. 인연과 업을 주제로 사회적 관계와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작품인데요. 작은 사람 형상들이 서로 위에 쌓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시간과 그 관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엄마가 이 동네에서 살았던 시간 혹은 또 그 이전의 시간 그리고 지금의 저까지 이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미술관을 나와서 삼청동 거리로 내려왔는데요. 이 삼청동은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던 북촌의 중심지죠. 산과 물이 많고 인심까지 좋아서 삼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심이 좋은지는 살아보질 않아서. 네. 아무튼 옛날에 여기서 한번 갔다 여기서.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첫째는 어딜까요? 범수 씨는 이렇게 바빠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조선시대 무기를 만들던 그런 장소인데요. 지금은 무슨 연수원이죠? 금융연수원인가? 뭐 아무튼.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엄청 큰데 이 뒤가요. 총리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총리 공간이 그 과거 고종의 후궁이었던 엄비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나름의 뭐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네. 저는 이제 골목길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북촌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좁은 골목마다 갤러리와 한옥 카페가 숨어 있어서 형, 목적지 없이 걷다 보면 뭐 여러 삼청동의 이야기, 북촌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의 길은 너무 험난해. 오마이갓. 계단과 언덕, 여전히 저한테는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곳은 늘 변해가고 있는데요. 가게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지만 골목의 형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이 북촌은 시간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올라와서 쭉 걷다 보니요, 북촌 한옥마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곳은 본격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죠. 뭐 저는 여기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엄마가 이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니까요. 저는 지금 그 시간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교복 입고 돌아다녔을 그 골목길을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 그 위를 저는 다시 걷고 있습니다. 이 북촌 한옥마을이 좀 새로운 이유가요, 단순히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통 공예와 현대적 디자인들이 결합한 복합 공간, 그런 문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젊은 작가들이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나 그런 체험하는 그런 감각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골목을 들어서면요, 많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죠. 뭐 방송이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지만, 사실 그 유명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고, 또 교토에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북촌에 오니 여기가 관광지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카메라에는 다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눈에도 뭔가 새롭고 신선해 보였는데, 외국 분들한테는 더 하겠지요. 나도 여기 처음 와보거든. 처음 와볼게. 뭔가 정갈하고 소박하지만 아니야, 안 와봤어. 또 형이나 나는 여기 처음이야. 나름의 화려함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 소속봉도 이런 데 있어. 단순한 미도 있고. 네가 앞으로 가면서. 아무튼 저도 뭐 천상 조선놈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한옥집을 하나 사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지. 외국인들이 많잖아.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외국인. 아무튼 이 북촌이요, 이 낮에도 좋지만 밤에도 그렇게 서울의 야경하고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여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데라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많고 돌아다니는데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과거의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현재의 삶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 북촌의 진짜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낯설거나 이국적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공방들이나 관광상품에다가 되게 많아졌네. 그런 이제. 기념품 파는 옛날에 이런 거 샵들을 하나도 보면 없습니다. 그냥 저도 어디 멀리 외국에 여행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기분이 설렜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국내 사게 산다는 되지는 거 않잖아요. 뭐 항상 보던 물건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섞여 있으니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범수 씨도 굉장히 설렜답니다. 예. 이 명품 떡볶이는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반나절을 돌아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커피숍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먹으러 왔습니다. 의외로 또 세련된가. 여기 식구들 다 같이 갔었어. 아 그래? 형이 알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알았을 일 없고. 근데 거기는 그 동네 주차. 이 북촌의 또 다른 골목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변한 곳도 있지만 그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삶의 공간들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아파트에 둘러싸여 살았죠. 물론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자주 가고요. 생각이 안 나. 하지만 이런 골목들을 보면요, 정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친구 집에 찾아갈 때 그런 설레임이 방송 나간 거. 다시 생각나는 거는 그 골목하고 좀 틀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곳에서 사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옛날에 다 친구들 이런 데 살았잖아. 근데 저는 아무튼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좀 괜히 그러구나. 울컥한 친구랑 그런 이렇게 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범수형 많이 놀자 근데 거기도 많이 하고 변했어요. 부르면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죠. 어릴 적에 예전에 이제 천호동 살 때는 약간 집이 양옥도 아니고 기와도 아닌 싼거 비스무리한 집이었어. 살던 동네 애들이 대부분. 그리고 길동으로 이사 왔을 땐 양옥집이었어. 그래서 이런 한옥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친구들이 다 이런 한옥집에서 살았지. 사실 걸으면서 녹음기를 찾지 않아서 그 대화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전통 한옥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와집에서. 몰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없어. 범수 씨께서 그러니까 놀러 가면 기와집에서 안 살아봤으면 빗물 떨어지는 경험도 못 해봤겠네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있었습니다. 출출해지네. 아까 그 떡볶이를 먹었었어야지. 이 거리가요. 요즘엔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구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가 뚜렷하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중에 이렇게 몇 개월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픈 마켓 형태로 문이 없고 창문이 없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마치 포장마차 같은 그런 느낌의 샵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 그런 가게들이 참 많잖아요.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커피숍 같은 데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야외에다 놓고 커피를 마시고 햇빛을 쬐면서 그런 오픈 공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매너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공예집이라든가 이런 가게들도요, 창문 디자인을 참 이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창고를 또 개조를 하거나 게라지라고 하죠. 차고로 쓰던 공간을 이렇게 작은 가게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지금 참 많이 해서
거리 풍경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밑에서 기억. 이 거리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여기로 봐서 올라왔다. 아니 옆걸치네. 아 그랬어. 특별히 주말이 아닌데도 이렇게 거리의 화가들, 또 액세서리를 팔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조용했던 골목길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거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소원의 벽. 무엇을 적어놨을까요? 사실 한 5, 6년 전에도 이 골목을 잠깐 와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루프탑인 장소들이 사실은 다 주차장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거리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작품을 발견했는데요. 연필로 그린 이 북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작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조그만 갤러리에 있습니다. 정말 섬세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 사가고 싶었지만 작가가 뭐 손님이 와서 바쁜 관계로 관뒀습니다. 이 북촌의 생생한 모습을 연필로만 표현했다라는 게 참 놀랍고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질까요? 지워지겠죠. 그러게 이건 이쁘다. 낡은 것들을 없애질 않고 오래된 조금씩 개조해서 재료들을 그대로 살려서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운영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버틀러리라는 이 곳도요, 전 잘 몰랐는데 젊은 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여기가 유명한 그 홈스테이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체험도 하고요. 주로 외국인들이 오겠죠. 이 길은 이 복정 우물이 있는 곳인데, 이 복정 우물이 복을 부르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복정 우물이라고 해요. 물이 아주 깨끗해서 궁중에서만 사용했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특별한 날에만 길어 마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이 근처가 아닌가 그림만 찍었습니다. 하여튼 이 복정 우물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요, 뭐 복이 내려온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대요. 걸어갈 거거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성속도로대로 가면 되고. 이렇게 골목골목길이요, 뭔가 아기자기하고 정겹게 변했다는 게 이 북천만의 새로운 진화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북촌에는요, 예전의 이미지는 소위 아저씨들만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젊은이들이 오는 핫플레이스로 바뀐 게, 그리고 대표적 관광지가 됐죠. 참 신기합니다. 두 남녀가 이렇게 캐리컬처를 그리는데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남자의 표정이요. 네.
저는 이제 슬슬 저녁도 되고 배고파서 그 유명한 삼청동 수제비집에 왔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와본 집이긴 한데요. 한 40년 넘게 운영한 집인데 이 집이 미쉐린 가이드 선정된 집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빕 구르망이라는 뭐 잡지인지 뭐가 있나봐요. 거기에 미쉐린 가이드 이름을 올리면서 대중적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는데 뭐 싸요. 뭐 10,000원 정도 하는데 뭐 맛이 괜찮았습니다. 우리 범수 씨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품평회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어하는 표정이죠. 이 북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음의 거리가 됐습니다. 이곳은 과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억도 아니고 그냥 이 순간의 공간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고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이 북촌의 시간은 늘 현재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았던 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다 밝았어요. 피로에 지치거나 찌들어 있거나 그런 표정들이 아니라 다 호기심과 흥분과 설레임, 그런 표정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 최근에 생겼어.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이 공간, 그 공간과 마주했던 하루였고요. 저희 엄마의 과거와 저희 현재가 잠시 겹쳐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연결에 가까운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소에서 다시 뵙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범수씨, 범수형의 인사를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다시 또 뵐게요. 안녕. 오늘 이렇게 맨온더 로드와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새롭고 즐겁고 유익하고 힘은 조금 들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 초대한다면 응하실 용의가 있어요?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예.